오늘 낭독할 책은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입니다. 지은이 스즈키 도시아키. 1950년 도쿄 출생의 심리학자. 자기의식의 구조를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으며 자존감, 성의식, 인격 형성 등을 연구한다. 일본 심리학회, 일본 발달 심리학회, 교육 심리학회, 일본 사회 심리학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최초로 대중심리학 열풍을 불러일으킨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자아와 고정관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자기의식 심리학, 자기 성립의 발달 심리학, 선입관의 심리학 등이 있다. 네, 이 책은 총 6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장 마음의 원리를 알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2장 마음의 균형을 잡으면 인생이 편해진다. 3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자. 4장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5장 부정적인 감정은 유연하게 흘려보낸다. 6장 나를 지배하던 생각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2장 마음의 균형을 잡으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이 부분입니다. 마음의 균형을 잡으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하는 행동을 반성하거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신경 쓴다. 그래서 주위의 평가를 유독 궁금해한다. 일상의 의문을 차단하는 고정관념. 인생 각본을 이루는 고정관념은 당신 인생의 대부분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떤 성격인가? 밝은 성격인가? 어두운 성격인가? 소극적인가? 아니면 적극적인가? 누구나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규정지어 말하지만 그것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두운 성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꺼려진다.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게 좋다. 금방 우울해진다 같은 이유를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 행동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 그 행동이 쌓여서 완성된 것을 두고 나는 어두운 성격이야 라고 믿을 뿐이다. 성격은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끝까지 파고들었을 때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밝혀지는 믿음을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은 항상 착용하고 있어서 몸의 일부처럼 돼버려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안경과 같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고정관념의 정의는 자신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단정하고 확신해버리는 마음의 작용이다. 고정관념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너무나 자명한 이치고 당연해서 그것이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전제로 삼아버린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근거를 따질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요컨대 너무 당연해서 그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거나 근거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전제로 삼는 것. 그것이 고정관념이다. 명문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명문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한 이들 중에서도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이직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돈을 벌기 시작해 일찌감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등급이나 회사의 규모가 아니다. 또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고정관념이다. 돈은 그저 종이일 뿐이다. 모두가 신뢰하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종이를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고정관념일 뿐이다. 고정관념대로 살면 인생이 단순해진다. 왜 사람은 고정관념을 가지는 걸까? 고정관념이 뇌의 부담을 줄여주므로 편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고정관념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옷을 입어야 하냐? 가족을 믿어야 하나? 식사는 해야 하나? 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동안의 경험이 만들어낸 일종의 고정관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보다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정관념을 갖는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왜? 라는 의심의 고리를 적당한 곳에서 끊어낼 필요가 있다. 어린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어른들에게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한다. 자동차는 왜 빨라? 아빠는 왜 회사에 가? 해는 왜 동쪽에서 떠?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도 아이들은 일일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어른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아이의 질문을 적당한 곳에서 멈추게 할 필요성을 느낀다. 자녀, 왜 유치원에 가야 하는 거야? 부모, 유치원에 가야 초등학교에 갈 수 있거든. 자녀, 왜 초등학교에 가는 거야? 부모, 공부하려고 가는 거야. 자녀, 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건 꼭 해야 하니까. 그만 물어보고 가서 자. 아마도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와 이런 식의 대화를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왜, 어째서라고 근거를 찾아 영원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무한후퇴라고 한다. 아이는 왜를 반복하면 결국 최종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의문에 궁극적인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질문을 중단시킨다. 그러면 자신의 의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듣지 못한 아이는 의아해하면서도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이 고정관념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와 같은 다양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나고자다라는 꼬리표도 사회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일 뿐이다.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듯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 중 많은 것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 노파로 보이기도 하고 젊은 여성으로 보이기도 한다. 같은 그림인데도 다르게 보인다는 점에서 각자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얼마나 큰 편견을 부여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사물을 인지할 때 자신만의 필터를 통해 바라보게 된다. 필터가 활성화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외의 정보는 그저 배경으로 전락한다. 이 그림에서 노파와 젊은 여성을 동시에 보기는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정보를 모아서 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불완전한 데이터에서 완전한 의미를 읽어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은 마음의 필터를 통해 진행된다. 자신에게 편리한 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완전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네, 오늘은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나쁜 심리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즈키 도시아키 지음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